저는 뼛속까지 좌파였습니다. 진보를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보수를 혐오하며 비판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 왜 제가 우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평생 진보적인 가치를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약자 보호, 평등, 환경, 인권 같은 이슈들이 제겐 세상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죠. 그 가치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수는 제겐 적이었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불평등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보수 정치인은 제가 제일 비판하던 대상이었죠. 하지만 진보적인 이상을 좇으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과연 내가 지지하는 이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시에는 제 스스로도 무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계엄이라니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조치가 아닌가? 라며 처음엔 강한 반감을 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모여 정부를 비판하며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다,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다라고 분개하며 촛불 집회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는 들어봤어? 단순히 독재하려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처음엔 반발했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있을까? 진짜 상황은 어떤 걸까? 조사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배경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탄핵소추, 대규모 폭력 시위, 경제 위기가 겹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였습니다. 계엄령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과 동시에 군 통제권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조치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신중히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제3 대부분을 좌파의 이상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이상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요. 진보적인 가치는 분명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로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수를 단순히 독재와 부패의 상징으로만 봤지만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 우파가 주장하는 자유, 법치,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파는 단순히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보수는 국가를 지키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치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은 저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지 특정 이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진실과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저처럼 고민하고 방황했던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